긴급하게 열린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임태원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석 정도 비워놓는 이런 정도 수준을 아마 넘어서는 매우 총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 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하.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례 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을 줄줄이 사탕을 서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위안이에요. 네, 이제 양 정당 측의 비례대표 면면들에도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연합에서 추천을 했던 인사들 몇 명이 좀 컷오프되거나 낙마되거나 좀 줄줄이 이런 네.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측에서 반발이 굉장히 큰데 이러다가 연대 파기되는 건 아니냐의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죠? 연대 파기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지 않은 신호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모든 게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시민사회에서 네 분을 추천을 했을 때 네. 시민사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고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 정당의 간판 아닙니까? 첫 예. 말하자면 메시지인데 그 일성 자체가 반미라든지 한미연합훈련 반대라든지 이런 분들과 네. 함께 또 여러 사람들을 하다 보니 민주당은 대주주로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다시 좀 재요구해달라 해서 4명을 다 했으면 예. 거기에 맞게끔 경제약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 또 그들 중에 한 명을 계속해서 받으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자체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면 모두가 손해 아닙니까? 저는 제 생각에서는 시민사회 쪽에서 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조금 네.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맞는 후보들로 조금 양보해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양당 모두 팽팽한 어떤 이렇게 대결을 펼쳐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중도 표심을 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자칫 발탁했다가는 큰 역풍을 맞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우리 송 변호사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2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번 판세가 출렁거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저런 어떤 비례 후보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미래라는 비례 정당에서 후보들이 어떤 면면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출렁거림의 한 축을 형성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사실 지금 음미해 봐야 될 것이 2016년에 그 국민의당 돌풍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정당 득표율 앞서면서 무려 2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게 안철수 안철수 대표 개인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와 호남과의 결합으로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비례대표가요 전과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그래서 그 다른 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그 공보물을 보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최종 결정하는 스윙 보터층에 예. 대단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1.3% 차이로 앞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사례를 지금 정치권이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더불어민주연합이 초반에 공천 논란을 겪으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기대치를 높이기 어려울 거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지금 비례 명단을 발표를 안 했기 예.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 2016년 국민의당 사례를 잘 참고하면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조국 혁신당의 비례 후보들 면면도 어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조국 혁신당에 가입하신 분들이 재판을 받았던 분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후보들을 그대로 당선권 안에 배치시켰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조국 혁신당의 1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이 그대로 총선 결과에 반영이 될 거냐?
아니면은 실망한 중도층이라든지 실망한 분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의 지지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정점이라고 봅니다. 뭐 16, 17%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정점이라고 봤을 때는 그 정점을 지키는 게 관건일 거예요. 예. 말씀한 대로 발표가 20명 됐더라고요. 남자 10, 여자 10 해서 20명인데 그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순번을 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면면을 봤을 때 특별하게 뭐 주목받을 분들이 썩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당연히 민주당 조국 같으면 비례 후보로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 보였다 이 뜻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뭐 생각해 보면 몇몇 그렇게 알려진 분들이 있지만 그냥 평이한 분들이 배치가 됐다라는 예. 것이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 자체가 태생적으로 정치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렇게 창당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지금 대부분 실형을 앞두고서도 본인의 세력을 통해서 윤석열 예.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당의 출연이 쉽지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지지를 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점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들의 과제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유화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조국 혁신당이 공간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한국갤럽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자체 조사한 거, 뭐 기타 사항은 여심히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조사에 보면은 20대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 0%예요. 총선에서 처음 투표하거나 두 번째 투표하는 그 20대가 가장 선입견 없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조국 혁신당은 그 국민들께서 보셨을 적에 이거는 피고인 연대, 예. 여기는 재판 지연당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 명단이 나오고 지금 순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순번까지 나오고 나면 국민들께서 냉정한 평가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